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을 들어와서요. 부채꼴,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현의 길이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중에 부채꼴의 중심각에 정비되어 있던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였었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해볼 겁니다.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중심각, 반지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직접 계산해서 얼마인지 답을 내는 그러한 과정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공부할 내용,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때도 지름 곱하기 3.14 하면 원의 둘레였었고요. 그죠? 그 다음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 원의 넓이였었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올라오면서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도 가끔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3.14 곱하기 몇 했던 복잡했던 계산을 확 줄여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내용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 보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원 전체가 아니라 부채꼴은 어차피 원의 일부죠. 그러면 어떤 것이 원의 넓이 또는 원의 둘레의 길이에 곱해짐으로써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되는지 함께 이렇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으로 와서 개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원주율이라고 해놓고 여기 이상한 기호가 하나 지금 써져 있죠. 그죠? 자, 이 원주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죠. 그죠? 지름에 대해서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배웠을 텐데요. 만약에 지름이 1일 때 그때 원의 둘레를 생각해 봤더니 이 원의 둘레가 대략 약 3.14 저거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 끝장내기 혹시 수 파트도 들었다면 무리수 배웠었죠. 그죠? 중3 과정의 무리수 또는 중학교 2학년 때에도 순환소수라는 거 공부하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아마 공부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수, 원주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땡땡땡땡 해놨는데 소수점 아래로 반복되는 구간이 없이 끝없이 갑니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약 얼마다 라고 표현하는 걸 근사값이라고 예전 교육과정에서 배웠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 용어는 빠졌지만 대략 3.14를 이야기하는구나. 지름 1에 대해서 원의 둘레가 약 3.14가 나오는구나. 지름이 10cm이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31.4cm가 되는구나. 이렇게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갖다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3.14 또는 3.1 이렇게 배웠었던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 기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파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요? 파이. 그러니까 이제는 3.14라는 수를 쓰지 않고 파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지름 곱하기 3.14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의 길이는 원의 둘레를 지금 우리가 L이라고 놓자라고 했으니까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었고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또 R이라고 놨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지름이라는 것은 보면요. 지름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몇 배? 2배가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이라는 것은 2R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반지름의 2배. 그리고 3.14 대신에 우리가 파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둘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쓰냐면요. 파이가 그래도 3.14라는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R보다는 조금 먼저 2파이 그 다음에 R을 뒤로 붙여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반지름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3.14 곱하는 거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원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3.14 대신에 파이를 쓸 테고 반지름이 R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 곱하기 파이. 근데 우리가 파이라는 건 3.14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걸 먼저 써주면 파이 곱하기 R이 2번 곱해져 있네요.
그렇죠. R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원의 둘레는 2파이 R. 선생님처럼 자꾸 입으로 읊어보세요. 아, 원의 둘레는 2파이 R. R이 뭐였죠? 반지름입니다.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아, 파이 R제곱이 되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야 이제 이 원의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대요.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중심각과 반지름을 알 때. 자, 우리가 호라는 것은 원 둘레의 일부분입니다. 맞죠? 그런데 호라는 것은 무엇에 정비를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부채꼴의 중심각에 정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선생님이 써본다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게 공식이고 여러분들이 사실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왜 나왔나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아,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를 했어요. 자, 우리가 중심각이 X도 대 원 전체 한 바퀴는 몇 도죠? 360도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의 비를 생각해 보고요. 자, 우리가 X도에 대한 호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고, 360도에 대한 호의 길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할까요? 원 둘레 한 바퀴를 얘기하겠네. 그죠? 아, 그러니까 원 둘레 360도는 전체니까 전체에 대한 원 둘레의 길이는 바로 앞에서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2파이 R이라고 배웠었죠?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 뭐를 의미한다? 아,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의 비가 호의 길이의 비를 의미하고 360도라는 건 원 전체가 되니까 원 전체의 둘레는 2파이 R이다. 이렇게 우리가 넣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L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부채꼴에서 요 내항의 곱,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360도 곱하기 L이 될 테고요. 외항의 곱이라는 것은 2파이 R 곱하기 X도예요, 지금. 그죠? 자, 여기서 L을 구할 거니까 360으로 우리가 양변 나누면 360도가 이쪽 분모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360도가 이렇게 내려올 테고, 요걸 조금 이쁘게 써준 게 L은 한 다음에, 자, L은 2파이 R 먼저 쓰고요. 그리고 곱하기 360도 분의 X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하얀색 공식 나오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부채꼴의 넓이겠죠. 자, 부채꼴의 넓이 또한 무엇에 정비를 했습니까? 바로 중심각에 정비를 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전처럼, 아, 우리가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가 정비례하니까 부채꼴의 중심각 X도에 대해서 우리가 뭘 구할 거예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360도에 대해서는 그 넓이가 원 전체니까 파이 R 제곱이었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항의 곱은 360도 곱하기 S고 외항의 곱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X도 이렇게 될 테니 여기서 양변을 360도로 나누면 똑같은 방법으로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X도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더 쉽게 얘기하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360도 중에 몇 도만큼이냐, 전체 중에 얼마만큼이냐를 곱해주기만 하시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또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인 원의 둘레인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이것만 우리가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인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새로운 공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중심각을 모르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할 때 결국은 반지름과 요 호의 길이만 알더라도, 중심각 X를 모르더라도, 몇 도인지 모르더라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자, 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편의상 그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호의 길이가 L이고 반지름이 R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를 통해서 구하자 이 얘기예요.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아, 마치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L이 밑변이야. 그죠? 높이 이게 뭐예요? R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상관은 없겠죠. 쉽게 외우는 방법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 삼각형 넓이처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L, 높이가 R. 그죠? 요것도 R일 테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고 도대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S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요식에서 양변을 2파이r로 나누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2파이r이 이쪽 분모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파이r분의 L이 360도분의 X도가 될 겁니다. 까지 갔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봤더니 부채꼴의 넓이에서 360도분의 X도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하고 같대요? 2파이r분의 L하고 같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걸 써도 되겠네? 하고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대입을 해봤더니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 대신에 2파이r분의 L 이렇게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파이분의 파이 약분될 테고 r분의 r 두 개니까 r 하나 남죠. 분모에는 2 있고 분자는 r과 l이 있죠. 즉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렇게 중심각을 모르더라도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으로도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일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개념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네 가지 공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잡한 그림들 좀 풀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개념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했었죠. 자,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놔보고요. 넓이를 S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냐? 바로 2파이 R이었어요. R이 반지름 6이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수끼리만 곱하면 2, 6, 10이죠. 그 뒤에 파이를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둘레의 길이니까 단위는 센티미터일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냐면요.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 제곱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6에 36이니까 결국 36파이고요.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파이 반지름 제곱 이걸 알고 있으니 R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반지름이 얼마인지. 그런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원의 둘레의 길이가 16파이래요. 자, 둘레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2파이 반지름을 통해서 구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R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양변을 2파이로 나눠보면 1 남고 여기는 8 남겠죠. 반지름 R이 8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 자리에 8을 대입해보면 결국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 제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88에 그렇죠. 64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원의 넓이가 됐다면 우리가 부채꼴 살펴봐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부채꼴의 호라는 것은 원둘레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놔보면 L을 먼저 구해보면 원둘레는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가 2파이 반지름 이렇게 해서 구했었잖아. 그죠? 근데 그건 원 전체고 그것의 원 전체라는 건 360도겠죠? 그것분의 45도만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요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걸 계산해 보면 약분해서 이게 8분의 1 될 테고요. 8분의 8 다시 약분해 보니까
결국 다 여긴 약분돼서 1이고 아, 2파이가 결국은 원의 둘레구나라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넓이는 아래쪽에 구해 보겠습니다. 자, 넓이 파이 반지름 제곱이었어요. 그죠? 파이 반지름 제곱. 이렇게 따로 두 번 써 볼게요. 그런데 요건 원이고 그것을 갖다가 360도로 나눈 것 중에 45도만큼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약분해 보면 요건 8분의 1이고 8분의 8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8파이만 남죠. 8파이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각각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문제는 중심각이 260도입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호의 길이는 2파이 반지름이 지금 2죠. 그것의 360도 분의 260도만큼이 바로 요 호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요거 계산해 보면 일단 얼마로 나눌까요? 10으로 나눠 보고요. 또 2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3 남고 2로 나누면 18이 남아요. 자, 그러면 2하고 18하고 약분해 보면 9가 남죠. 자, 숫자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네요. 자, 계산해 보면 9분의 얼마가 됩니까? 아, 26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겠고 단위는 센티미터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구해 보겠습니다. 파이 반지름 제곱.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나요? 360도 중에 260도만큼 있다. 됐죠? 자, 바로 20으로 나누면 18이 되고 20으로 나누면 13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약분해 보면 9 남으니까 결국 9분의 얼마가 됩니까? 또 2 곱하기 또 13 똑같네. 그죠? 9분의 26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세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지 않죠?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호가 뭐였어요? 반지름이 R이었죠. 호의 길이가 L이었죠.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있었죠? 그렇죠. 2분의 1 RL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입해보면 R이 지금 5라 그랬고 호의 길이 L이 2파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2만 이렇게 약분해보면 남는 건 5파이구나. 부채꼴의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12이고 또 역시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이번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응용 문제네요. 지금까지 한 거하고는 좀 다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x도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호의 길이 3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나 생각해보면 호의 길이는 2파이 반지름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을 통해서 나왔겠죠? 그것이 3파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x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양변을 먼저 파이로 나누면 이렇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12하고 360도를 나누면 분모에 30도가 남습니다. 자, 그리고 2하고 30도를 또 약분해보면 15가 남겠죠. 15도. 그래서 양변에 15를 곱해보면 결국 x도는 3 곱하기 15도니까 45도구나.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2번 조금 복잡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냐면 2분의 1 RL 있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넓이가 40파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R이 안 주어져 있어요. 구하래요. 그 다음 호의 길이 L이 10파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R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양변을 10파이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져서 4가 남겠죠. 그럼 양변 2배 해주면 4, 2, 8. 그게 뭐래요? 우변에 R 남아 있습니다. 결국 반지름이 8cm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예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한번 워밍업을 해볼게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호의 길이 따로 구하고 뭐 부채꼴에서 넓이 구하고 이것만 했는데 지금은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색칠한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색칠한 도형? 요거요, 요거? 요걸 구하래요. 마치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부채에서 그 도화지, 화선지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먼저 선생님 이렇게 선분으로 된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요게 6이면
요 길이도 6일 테니까 6과 6을 더해서 먼저 고든 부분의 길이는 12c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굴 더해야 되냐면요. 요 길이를 더해야 될 거고요. 둘레 구할 거니까. 자, 그럼 요 길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요 길이는 중심각이 30도이고 반지름이 6cm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2파이 반지름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느 부분이요? 둘레 빠진 거? 그렇죠. 요것도 우리가 더해줘야죠. 자, 요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반지름이 6과 6을 더해서 12cm이고 중심각 여전히 30도입니다. 따라서 2파이 반지름 한 다음에 여기에다 360도분의 30도 요걸 곱해주시면 바로 이 긴 호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주면 전체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될 테고요. 자, 계산해보면 12 더하기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약분해서 12 남는데 12분의 12잖아요. 그죠? 결국 다 약분됩니다. 결국 남는 건 파이만 남는구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 볼게요. 이렇게 하면 12분의 1이죠? 그럼 12분의 10이 약분되니까 결국 2파이만 남아요. 그럼 여기는 1파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결국 1파이 더하기 2파이니까 3파이겠네. 그죠? 12 플러스 3파이 한 다음에 단위가 있죠? 예, 단위 센티미터.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 다룰 형태가 바로 이렇게 좀 복잡한 그림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시고 집중하시고 실전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요. 넓이가 4파이 제곱 센티미터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x도다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부채꼴의 넓이 4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라는 것은. 자, 파이 반지름 제곱 하면 원의 넓이고요. 그것을 360도로 나눈 것 중에 x도만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변을 4파이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누면 1 남고 요것도 4파이니까 나누면 1 남죠. 그리고 360도분의 4를 또 약분해보면 90도 남습니다. 다 약분됐잖아요? 그러면 90도분의 x도가 1이니까 결국 x도는 얼마다? 90도. 중심각의 크기는 몇 도다? 90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시험이 있을 때 보면 거의 항상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요 태극무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삐딱합니다. 예, 양쪽 균형이 좀 안 맞죠? 자, 먼저 둘레의 길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살펴볼 텐데 이 둘레라는 것을 곰곰이 보니까 한 방에 슉 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이렇게 하얀색 부분, 이 부분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자 분홍색으로 그리는 이 부분의 길이에다가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란색으로 그리는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의 길이의 합이 바로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이 하얀색 부분을 보면 원의 둘레는 여러분들이 원의 부채꼴의 둘레를 구할 때 이 호의 길이를 구할 땐 2파이 r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파이 r 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얼마인가 봤더니 지름이 10이에요. 맞죠? 전체 지름이 10입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10의 절반인 5가 될 거고 그런데 원 전체 둘레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딱 절반이에요. 반원이니까 360도분의 중심각 180을 해도 되고 반원이니까 말 그대로 원의 반 2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분홍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원이니까 2분의 1 들어갈 거예요. 2파이 반지름이 이번엔 얼마입니까? 6이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3이 되겠죠. 2파이 r 곱하기 역시 반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세 번째 노란 부분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이번엔 2입니다. 맞죠? 지름이 4니까 결국 2파이 반지름 곱하기 역시 반원이니까 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이것을 우리가 쭈루루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약분돼서 첫 번째 게 5파이 나오죠. 자, 요 밑으로 와볼게요. 5파이 더하기 두 번째 것도 약분해서 3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약분하면 2파이 남겠죠?
결과는 10파이 cm 이렇게 먼저 둘레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 텐데 지금 둘레의 길이는 계속 3개를 더해 나갔잖아요. 근데 넓이 같은 경우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볼게요. 자, 넓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넓이는 계속 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노란색 제일 큰 반원에서 여기 분홍색으로 그리는 반원의 넓이를 더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색칠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결국 기호를 우리가 써본다면 자,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이렇게 놨을 때 1번과 2번 넓이는 더하고 거기서 3번 넓이를 빼야지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다. 이 얘기죠. 자, 역시 반원이니까 원의 넓이의 절반으로 갈게요. 자, 처음 게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지름이 10이어서 반지름이 5였죠? 파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절반이었습니다. 반원이니까. 여기다 2번 넓이 더해보겠습니다. 반지름 3이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 그리고 절반이니까 역시 2분의 1. 세 번째로는 빼야 되겠죠? 누구를 갖다가 3번 넓이 반지름 2였습니다. 파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2분의 1. 요걸 우리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첫 번째 게 2분의 25파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2분의 9파이죠. 2분의 9파이. 자, 뺄 건 누구예요? 이렇게 2분의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4니까 2파이를 빼야 되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둘은 2분의 34파이죠? 2분의 34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17파이입니다. 거기서 2파이를 빼주면 되니까 결과는 15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 푸는데 좀 걸렸죠, 여러분들? 둘레의 길이와 넓이 함께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볼게요. 응용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선분 AB를 여기 있어요.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었습니다. 반원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점 A를 중심으로 30도만큼 회전시켰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반원이 있었는데 이 반원을 A를 중심으로 요렇게 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지우개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이게 반원은 아니지만 요렇게 30도만큼 회전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옮겼을 때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이렇게 쭉 와서 이게 원이 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휘어진 정도하고 여기에 휘어진 정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반원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 호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 휘어진 정도와 요건 약간 편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평하다는 얘기고 요건 좀 완전히 많이 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쭉 돌아서 한 바퀴 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고, 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요 길이. 요 길이하고 똑같은 게 누굴까요? 그대로 회전시켰으니까 요 길이겠죠. 그러면 지금 주황색으로 그리는 두 부분이 결국 더해져서 뭐가 될까요? 반원에 대한 호의 길이, 반원에 대한 호의 길이.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서 결국은 원 한 개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 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결국 원 5의 지름의 길이가 10이었잖아요. 요 지름의 길이가 10. 그러니까 요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죠? 아, 반지름이 5인 원 하나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복잡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요 색으로 한번 볼게요. 요 길이. 요 길이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부채꼴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점선으로 살짝 표시해보는 요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고, 이 부채꼴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반지름이 이번에는 5가 아니라 얼마죠? 반지름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반원의 지름이 이 부채꼴에서는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이 몇 도? 중심각이 30도짜리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길이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원의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 반지름 해서 10파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쪽 거 구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 30도니까 2파이 반지름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해서 결과 둘을 우리는 더해주면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보면 12분의 1이고 이렇게 약분해보면 6분의 10. 6분의 10이라는 건 3분의 5겠죠. 아, 결국 3분의 5파이와 10파이를 더하면 되는구나. 10파이라는 것은 3분의 30이죠. 3분의 30 더하기 3분의 5니까 결국 3분의 35파이, 둘레의 길이니까 센티미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웠으니까 여러분들 꼭 반복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굉장히 계속 유명한 문제인데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6m이고 세로의 길이가 5m인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의 A지점에 요 지점에 길이가 8m인 끈으로 소를 묶어놨어요. 그럼 소가 쉬겠죠. 풀도 뜯어 먹을 겁니다. 여기다 계속 놔둬볼까요? 예. 소가 여기 근처에 있는 풀 다 뜯어 먹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다 배부르게 뜯어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소가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소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매달려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오히려 우리 안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소가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끈의 길이가 8m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렇게 8m만큼 떨어진 지점에 당연히 줄을 팽팽하게 놓고 여기 있는 먹이들을 다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쪽으로 와서도 이렇게 와서 8m인 지점까지 와서 우리가 먹이를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도 8m만큼 와서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는 못 넘어오겠죠. 줄이 이렇게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걸려서 결국 이렇게 생긴 부채꼴만큼의 영역 안에 있는 풀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요 길이는 결국 끈의 길이니까 얼마예요 지금? 그쵸. 끈의 길이가 8m라고 있습니다. 그림에선 단위 따라 안 쓸게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에 울타리에 걸려서 소가 이렇게 끈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요 지점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 부채꼴의 반지름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반지름은 8에서부터 5를 빼죠. 8에서부터 5를 뺄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3m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중심각은 당연히 90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 보면 끈의 길이가 8m인데 요 길이가 6m니까 남은 길이는 끈 2m에 대해서 요 지점에 걸려서 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죠? 요 부분에 있는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세 부분, 하얀색과 분홍색과 노란색 부분을 우리는 다 더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건 중심각이 거꾸로 몇 도가 됩니까? 안쪽이 90도니까 바깥쪽은 270도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8입니다. 결국은 파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270도. 요 안에 있는 풀들은 다 뜯어먹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홍색 길이에 대해서 보면 분홍색 넓이를 보면 반지름 3이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역시 360도 중에 요번엔 90도죠. 그죠? 90도만큼의 풀을 뜯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노란색 부분 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파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역시 중심각 90도입니다. 360도분의 90도. 이렇게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약분해보면 4분의 3이고요. 4분의 8 약분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6, 8의 48파입니다. 가장 넓겠네. 그죠? 그 다음 분홍색 부분 구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4분의 1이겠죠? 그러면 4분의 9파이 이렇게 될 테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거 4분의 1이고 4분의 4 약분되니까 그대로 파이죠. 파이라는 얘기는 앞에 1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 계산한 게 얼마예요? 이제 최종 답을 가볼 텐데 49파이 더하기 4분의 9파이잖아. 그죠? 자, 우리가 4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49 곱하기 4는 4, 9, 36, 4, 46이니까 196이죠. 4분의 196에다 4분의 9를 더하니까 결국 4분의 196 더하기 9하면 205파이. 이거 숫자도 복잡하네. 그죠? 제곱미터죠, 단위가. 그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죠? 일단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선생님이 오늘도 바쁘게 추천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계산이 복잡한 거 말고요. 계산은 단순한데 우리가 딱 생각하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봐봐요, 문제를.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4분원이 있습니다. 중심각 90도인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에 세로의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을 이렇게 겹쳤대요. 그랬더니 직사각형이 튀어나온 부분하고 부채꼴이 튀어나온 부분의 넓이가 같더래요. 그럴 때 요 길이가 얼마면 되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짧다면 튀어나온 부분보다는 부채꼴이 직사각형이 튀어나온 것보다는 부채꼴이 튀어나온 게 훨씬 넓을 거란 얘기야. 반대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너무 길면 이렇게 길면 요 부채꼴이 튀어나오는 것보다 직사각형이 튀어나오는 게 더 크겠죠. 이 둘이 같아지려면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이어야 하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요 넓이를 R이라고 해보면 그럼 어차피 P 플러스 R이랑 P랑 Q의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P 대신에 Q를 한번 써볼게요. PQ가 같다 그랬으니까 P 대신에 Q를 써보면 Q 플러스 R. 이 둘이 서로 같을 거란 얘기야. 이해됐죠? P와 Q가 같았으니 각각의 R을 더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P 플러스 R이 뭔가 하고 봤더니 P 플러스 R이라는 건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플러스 R이라는 것은 결국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는 건 직사각형과 부채꼴 넓이가 같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x입니다.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90도고 반지름 8이니까 파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90도가 4분의 1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 8로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8은 2 남죠. 결국 x는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 요 길이가 2파이가 대략 얼마입니까? 6.28이죠. 요 길이가 6.28 정도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서로 넓이가 같아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도 추천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공식들도 좀 많았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었죠.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여러분들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었고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반드시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부채꼴로 가볼까요? 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원둘레처럼 2파이 r 한 다음에 360도분의 x도를 곱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넓이 볼게요. 자, 부채꼴의 넓이 중심각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파이 r 제곱하면 원의 넓이였고 그것의 360도분의 x도만큼을 곱해주시면 됐었죠. 자, 그런데 중심각 크기 주어지지 않는 경우 있었습니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2분의 1 RL 이렇게 해서도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다.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